이제 오늘은 그 여러 가지 세포막의 기능 중에서 자, 수송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이제 설명할 테니까 보세요. 자, 일단은 요 내용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요 그림을 머릿속에 하나 넣어요. 자, 우리가 세포막 수송을 얘기할 때는 크게 자, 세 가지 그룹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그룹이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그룹이 뭐냐면 자, 수동 수송. 두 번째 그룹이 자, 능동 수송.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이 자, 집단 수송.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 놓으면 돼요. 됐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자, 보세요. 자, 수동이라는 말이 나왔죠? 이 수동이란 요 말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에너지를 안 쓴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저 수동성으로 이동되어지는 물질은 농도를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고농도에서 저농도. 그렇죠? 그러니까 수동성은 항상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하는 과정이야. 그러면 확산이니까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죠. 그러면 제가 지금 좀 전에 확산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 수동성에는 단순 확산이 있고 촉진 확산이 있어요. 됐죠? 개념을 잘 잡는 거야. 그러면 단순 확산, 촉진 확산에 대한 개념적인 차이를 정리하는데 자, 단순 확산은 물질이 이동할 때 인지질 이중층을 물질이 직접 통과하면 뭐예요? 단순 확산이에요. 됐죠? 자, 그런데 촉진 확산은 뭐냐면 수송체 단백질이 관여하는 걸 촉진 확산이라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하냐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포도당이 있는데 포도당이 세포막을 통과하려고 해. 그런데 만약에 포도당은 지금 극성이 있고 제법 크기가 좀 큰 편이에요. 그러면 얘는 세포막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뚫고 들어가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단순 확산으로 이동하려면 굉장히 고농도로 막 오랜 시간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천천히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못 들어간다고 보면 돼. 그런데 세포는 얘를 빨리 운반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해? 수송체가 필요한 거야. 그러면 어떤 특정한 한 물질에 대해서 그 물질이 단순 확산으로 이동할 때와 촉진 확산으로 이동할 때 당연히 어느 경우가 속도가 빠르겠어요? 촉진 확산이 빠르겠지. 그치? 그래서 촉진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해하면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능동인데 여기엔 요 능동성은 자, 일단 에너지를 쓴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쓴다는 뜻이니까 얘네들은 물질을 이동시킬 때 저농도에서 고농도, 즉 농도의 역행에서 물질이 이동하게 만들어. 이건 이해돼요? 저에서 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요 과정에서 이제 이 능동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1차 능동, 그 다음에 2차 능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이 중에서 1차 능동은 어떤 개념이냐면 ATP를 직접 소모해요. 직접 소모하고 그 다음에 2차 능동은 ATP를 직접 소모하지는 않고 얘는 이온의 농도 구배를 사용해요. 이온의 농도 구배. 소모. 이렇게. 됐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수동과 능동으로 나누면서 물질이 세포막을 이동하는 걸 설명해요. 그런데 여기서 설명하는 이런 내용들은 어떤 한 종류의 물질이 조그만 물질들이 그냥 세포막을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인데 이번에 나오는 세 번째 나오는 집단 수송은 물질들이 한꺼번에 막에 둘러싸여져서 이동하는 경우야. 그래서 여러분들 요번에 저기 8월 달에 문제 나온 것 중에서 요거 세 가지 구분하는 문제 나왔었죠. 촉진 확산하고 2차 능동하고 그 다음에 집단 수송에서 엑소사이토시스 그거 세 가지 구분하는 문제 나왔었지. 자, 그래서 자 이제 보세요. 집단 수송을 구분할 때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자 이것도 세 개로 나누는데 이렇게 됐죠? 자, 첫 번째는 엑소사이토시스. 요 엑소사이토시스는 앞에 엑소라는 말이 붙었죠? 세포가 자기가 합성한 물질을 밖으로 내보내는 거야.
됐죠? 그래서 요 엑소사이토시스가 있고,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엔도사이토시스. 여기엔요, 엔도사이토시스는 세포가 자기의 막을 이용을 해서 외부에서 커다란 물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요 엔도사이토시스 요 안에 이렇게 세 가지 그룹이 포함되어 있죠. 자, 그래서 자, 식세포 작용 이렇게 있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음세포 작용. 됐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자, 수용체 맥의 엔도사이토시스. 이렇게 세 가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요 상태에서 요 두 가지를 우리가 구분할 때, 얘네가 잡아먹는, 얘네가 먹는 물질이 뭐냐에 따라서 식세포, 음세포로 나눠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는 분류 기준, 하나의 분류 기준에서 나눌 수 있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수용체 맥의 엔도사이토시스 얘는 뭐냐면 식세포 작용이든 음세포 작용이든 수용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수용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그렇게 구분하는 거야. 분류 기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엔도사이토시스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때 분류 기준이 똑같은 게 아니야, 알았죠? 식세포와 음세포로 구분할 때 분류 기준이 따로 있고, 그리고 수용체 맥에는 수용체 맥에 한다 안 한다로 구분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제 말 이해돼요? 다 됐지? 그래서 그렇게 분류하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자, 트랜스사이토시스. 이렇게. 여기는요, 트랜스사이토시스에서 트랜스란 이 말은 어떤 물질이 세포를 지나간다는 얘기인데, 이 트랜스사이토시스는 어떤 개념이냐면 엔도사이토시스가 일어난 다음에 바로 뒤를 이어서 연속적으로 엑소사이토시스가 일어나는 경우예요. 그러면 엔도가 되면 세포 안으로 들어왔죠? 들어왔다가 엑소가 되면 세포 밖으로 나가지.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세포를 지나가게 돼요. 그걸 뭐라 그래요? 트랜스사이토시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포막 수송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사실 이것만 알아두면 돼. 그리고 그림 보고서 각각 적용만 할 수 있으면 다 문제 풀 수 있는 거지. 일단 이건 다 됐죠? 네, 개념 잘 정리해요. 정리하고. 자, 해놓고서 이제 그 중에서 자, 수동성 얘기 먼저 하는 거야. 됐죠? 그럼 이제 보세요. 자, 수동성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에너지가 필요 없다 그랬죠? 그 에너지가 필요 없는 이유가 뭐예요? 얘가 고에서 저, 그치? 그래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니까. 자, 하나 됐죠? 그것 중에 첫 번째, 자, 단순 확산. 아까 단순 확산은 제가 수송 단백질 없이 인지질 이중층을 그냥 통과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막을 통과할 수 있는 물질 뭐 있을까? 지용성 물질은 그냥 막을 통과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자, 지용성 물질. 하나 되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가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가스는 요것만 알아두면 돼요. O2, CO2, 그 다음에 NO. 요 정도만 알아두면 되지. 요런 것들은 다 무슨 확산이에요? 단순 확산. 그러면 지용성 물질 중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대표적인 호르몬이 뭐냐면 스테로이드 호르몬.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다 됐죠? 됐고. 자, 이제 두 번째는 자, 촉진 확산. 자, 촉진 확산은 제가 단백질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냐면 촉진 확산을 통해서 이동하는 얘네들은 저 수송체가 없으면 인지질 이중층을 거의 통과를 못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촉진 확산, 즉 수송체가 필요하지. 그런데 이 촉진 확산에 관여되는 단백질 크게 자, 두 가지 그룹이 있어요. 하나는 채널 단백질. 여기에는 채널 단백질은 다른 말로 통로 단백질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어떤 애들이냐면 자, 그림 한번 잠깐 볼게요. 얘요, 얘. 지금 얘를 잘 보면 여기 세포막이 있고 단백질이 있는데 이 단백질 여기 중간에 지금 뭐 있어요? 여기 통로 있죠. 보여? 됐지? 그러니까 사실은 저 통로가 여러분들 그림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원래는 저게 좀 약간 평면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막관통 단백질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막관통 단백질에서 요 가운데 있지, 여기. 이 가운데 여기에 이렇게 통로가 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터널처럼 뚫렸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됐죠? 그리고 이제 요 사이를 통해서 뭐죠? 어떤 물질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지, 이렇게. 돼요? 예, 요런 거를 채널 단백질이라 그래. 됐죠? 그런데 이러한 채널 단백질이 이렇게 이동하면 자, 위쪽, 아래쪽
어디가 요 빨간 색깔 물질의 농도가 높은 거죠? 위쪽이 높은 거죠? 왜? 고에서 저니까. 이해돼요? 됐지? 그런데 이제 이러한 채널 단백질에 뭐가 있냐면, 자, 첫 번째, 자, 이온 채널. 그러면 이것은 저 채널을 통해서 누가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이온이 이동한다는 뜻이야. 그런데 이 이온 채널 안에 자, 두 가지가 있어요. 리키 타입이 있고 개폐 조절 타입이 있어요. 자, 리키라는 요 말은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하면 샌다는 뜻인데, 요 리키 채널은 항상 열려 있는 애들이야. 항상 오픈. 이렇게. 그러면 쟤네들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그냥 매일 계속 이온들이 뭐예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엔요 개폐 조절이 있죠. 여기엔요 개폐 조절은 말 그대로 열리고 닫힘이 조절되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그 열리고 닫힘을 조절하는 어떤 요인이 있겠죠. 그래서 그 요인에 따라서 요 개폐 조절 채널은 세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요 개폐 조절 채널은 세 가지 적어줄 테니까 그거는 외우고 있어야 돼. 알았죠? 자, 그래서 자, 무엇이 있나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서 자, 첫 번째는 리간드 의존성 이온 채널. 여러분들 리간드란 이 말이 뭐죠? 이게 보통 그 수용체에 결합하는 화학 물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자, 화학 물질이라고 알아두면 돼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수용체에 결합하는 화학 물질들을 신호분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러한 그 화학 물질 같은 게 결합하면 뭐야? 열리는 거야. 됐죠? 이렇게 네, 종류만 구분하는 거, 개념만 이해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자, 전압 의존성. 여기서 요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막전이를 얘기하는데, 막전이가 탈분극이 되면 열리는 거예요. 우리 탈분극에 대한 개념은 나중에 신경 파트 가서 자세히 합시다. 이렇게. 그래서 탈분극 되면 열리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자, 기계적 자극 의존성. 얘는 말 그대로 기계적 자극이 오면 뭐예요? 열리는 거야. 그런데 세포막에서 요 기계적 자극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막의 뒤틀림을 얘기해요. 이렇게. 그럼 보세요. 저 이온 채널이 막에 박혀 있죠? 근데 막이 막 뒤틀려. 그러면 단백질 구조가 바뀌겠지. 그러면서 열리는 거예요.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요 개폐 조절 채널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은 요 세 가지를 외워두고 제가 이제 뒷부분에 가서 이온 채널들이 나올 때마다 세 가지 종류 중에 뭐냐고 딱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답할 수 있으면 돼. 본고사 문제도 그런 형식으로 나오니까. 어떤 건지 알겠죠? 다 됐고요.